1800년 6월 28일 조선의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조선 양조실록 1800년 6월 25일 밤사이 병세에 차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다. 차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아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3일 뒤 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죽기 전 22일 동안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빠진 날짜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도 없는 이야기들이 곳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정조는 어떤 왕인가요?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 수원 화성을 세우고 규장각을 만들고 탕평책으로 당쟁을 누르려 했던 왕.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영조의 손자로 태어나 그 비극 위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왕. 그런 정조가 1800년 6월 나이 49, 아직 할 일이 한참 남았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왕세자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조선의 개혁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정조가 키워온 사람들은 그로부터 수개월 뒤 대거 죽임을 당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온 순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기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0년 6월 초 정조의 등과 어깨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6월 14일 내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가감 소요산을 처방받습니다. 이날 의관을 지휘하던 제조 서영보가 갑자기 교체됩니다. 6월 24일 연운방 치료를 시행합니다. 연운방은 당시 종기 치료에 쓰이던 방법으로 연기로 환부를 쏘여 독을 빼는 방식입니다. 6월 25일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사이 병세에 차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다. 구름 나온 뒤 처치를 논의하다.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월 28일 유시 창경궁 영춘원에서 정조는 승하합니다. 정기가 생긴 지 2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조실록 54권 1800년 6월 기사를 펼쳐보면 4일, 8일, 10일, 13일 기록이 없습니다. 시작된 것이 6월 초입니다. 그 전후의 날짜들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왕이 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 기록이 사라진 겁니다. 아까 보셨죠? 6월 25일에 차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름도 빠지고 회복 중이라는 신호가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딱 3일 뒤에 죽었습니다. 종기가 나아가는 방향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록에는 정조가 의관의 진찰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승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조가 스스로 처방을 불신해서 의관 상담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인데 기록은 왜 엇갈리는 걸까요? 실록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기록들을 꺼내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 최대의 국정일기입니다. 왕의 하루하루가 거의 실시간으로 기록된 문서예요. 여기에는 연운방 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록에는 그 연운방에 대한 자세한 경위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왜 이 치료를 결정했는지가 빠져 있어요. 정약용은 정조가 가장 총애한 신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문집, 여유당전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정승이 역적을 청거하여 독약을 올리게 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약용이 왜 이걸 썼을까요? 목격자의 기록이었을까요? 아니면 후대의 소문이었을까요? 2009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연구팀이 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교차 분석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인삼이었습니다. 당시 정조에게 투여된 인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고 이것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의술의 한계였을까요? 그렇다면 정조는 왜 죽었을까요? 학자들이 제시한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희대 연구팀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학 연구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설입니다. 종기가 시작된 지 20일 만에 직경 10cm 이상의 농양이 됐습니다. 고름이 빠진 뒤에도 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폐혈증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증상, 발열, 오한, 정신 혼미는 폐혈증의 전형적인 징후와 일치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항생제 없이 이 상태를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치료 자체가 병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인삼투여,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시행한 면음방 치료, 당시 기준으로는 표준 치료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났다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처방을 유도한 것일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의혹이지만 동시에 근거가 가장 약한 가설이기도 합니다. 수은을 이용한 독살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은 중독에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심한 구토, 설사, 구강궤양.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이 증상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독살설은 부정할 수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이 의문이 왜 200년 넘게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까지 노론 벽파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인과 시파를 등용해 벽파를 견제하려 했고 그 중심에는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벽파의 입장에서 정조는 제거해야 할 존재였을까요? 정조가 죽고 나서 불과 수개월 뒤 신유박해가 시작됩니다. 정조가 총애하고 키워온 남인과 시파 인사들이 대거 처형됩니다. 18년 동안 정약용은 귀양을 갑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역사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료 수준으로 종기는 충분히 치명적이었습니다. 19세기 조선에서 폐혈증으로 죽은 사람은 정조만이 아니었어요. 정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지금도 열려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기록에 남은 것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날짜가 빠진 실록, 호전 3일 만의 죽음, 엇갈리는 처방 기록, 그리고 공식 문서 밖에서 전해진 이야기들.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연질환, 의료과실, 독살. 어느 하나도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고 어느 하나도 완전히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은 정조가 종기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종기의 배경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역사를 조금 더 완성시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